이제는 고등학교에서 심리학을 배운다니. 라떼는을 쓰고 싶지 않지만 정말로 나 때는 고등학교에서 심리학을 배우지 않았다. 대중적으로 유학이 목적이 아닌 일반 고등학생들에게도 심리학이 보급된다는 사실은 나 같은 심리학 전공자에게는 여러모로 희소식이었다. 학교 두세 개 정도만 잡아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고 늦어도 평일 4시 정도면 수업이 끝난다. 강사이기 때문에 교사라면 해야 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심리학은 다른 교과목 대비 아직까진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당 페이가 5,000원에서 만원은 더 세다. 다른 교과목은 교직 자격증이 필수이지만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교직 자격증이 필수가 아닌 곳도 꽤 있다. 아마 심리학 전공생이면서 교직 자격증까지 있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마침 집 근처에 공고가 났다. 서류 제출 하루 만에 면접을 보고 채용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첫 심리학 수업 날이 되었다. 그리고 이후 2년 동안 한 고등학교에서 심리학 수업을 했다. 나는 선택지조차 없는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이제는 선택지가 있고 그 선택지 중 심리학을 선택했으니 고등학생 때의 나처럼 심리학을 전공으로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 생각했다. 이미 5년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했고 각종 개인 수업도 많이 했었기에 수업에도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첫 수업을 했다. 그전엔 주로 성인 대상 수업이었기에 10대 청소년을 만나는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물론 AP 수업을 하면서 고등학생들을 만나긴 했지만 1대1 형식으로 진행되는 수업과 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 사교육과 공교육 현장에서의 수업은 느낌이 매우 달랐다. 첫 수업은 2022년으로 코로나로 인한 공백기가 조금씩 끝나가면서 이제 막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는 시점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니는 것이 처음인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서로 친하지도 않았고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매우 낯설었다. 무엇보다 하루에 7, 8교시를 앉아서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다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압박적이라는 고3 지위를 획득하다니. 그 힘듦은 수업을 하고 있는 나에게도 무기력, 무관심, 귀찮음, 피곤함으로 그대로 전달되었다. 교사로 학교라는 공간을 처음 겪는 내게 이건 난이도 LV 99에 매우 생소하고 힘든 경험이었다. 내가 겪은 전형적인 고등학교 심리학 수업의 하루는 다음과 같다. 9시 입실 1교시일수록 학생들이 아직 자고 있다. 교사가 입실해도 학생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담임교사가 어떻게 아침 종례를 하셨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인사를 해도 인사를 하는 학생들은 한둘 정도다. 일단 출석은 불러야 하니 출석을 부른다. 아이들이 부스스 일어나 대답하고 다시 고개를 숙인다. 9시 15분 수업을 시작한 지 15분 정도 지나면 이미 절반이 자고 있거나 핸드폰을 하고 있다. 2022년만 하더라도 핸드폰을 수거하지 못했었고 학생들한테 일어나거나 핸드폰을 집어넣으라고 해도 그때뿐이다. 9시 50분 다음 수업을 두려워하면서 퇴실. 10시 반복.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했다. 이게 정말 나한테만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그럼 내부 기인을 해야 한다.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니까. 아니면 원래 고등학교 교실의 현실은 이런 것인지 그럼 외부 기인을 하고 좀 더 마음 편히 있어야 한다.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일단 학교의 심리학 강사는 오직 한 명 나이기에 같은 과목 선생님들 중 물어볼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다른 과목 강사 선생님들과 친해지면서 수업은 좀 어떤지, 학생들은 잘 듣는지 등을 물어봤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학생들이 열심히 들어서 기특하다든지 다들 눈을 반짝인다든지 등을 말하는 선생님은 그 해나 다음 해나 한 명도 없었다. 다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일을 나름의 방식으로 타개해 나가고 있었다. 어느 정도 포기한 분도 계셨고 더 크게 목소리를 키우시는 분도 있었고 여러 활동을 접목하려는 분들도 있었다. 나 또한 수업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다. 첫 학기가 끝나고 강사로서 스킬을 높이기 위해 강사 워크숍에 참여했다. 기존에 만들던 PPT 방식을 대폭 수정하고 많은 활동을 넣어 참여형 수업으로 만들려 노력했다. 우울감을 승화하기 위해 어려움을 공유하는 영상을 만들었다. 활동을 할 때는 최대한 많은 학생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려 노력했다. 첫 해가 끝나고 학교 측으로부터 계약 연장 제의를 받았다. 나는 힘들었지만 학생들의 수업평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과 수업이 끝난 후 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 모두는 호평이었다. 제의를 수락할지 말지 무척 고민이 되었지만 힘들게 만들어 놓은 PPT를 한 번만 쓰는 것도 아깝고
두 번째 해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했다. 두 번째 해에는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 첫 해에 만들어 놓은 PPT를 수정하면서 수업했기에 수업 준비 시간은 덜 걸리면서 더 양질의 수업을 할 수 있었다. 12월에 다시 계약 연장 제의를 받았고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새로 반이 추가되었으며 시간도 늘고 페이도 올랐다. 고등학교 수업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으며 안 맞는다고 해서 더 나약한 것이 아니다. 같은 사람도 지금은 견딜 수 있지만 미래에는 못 견딜 수도 있다. 수업 도중 활동을 할 때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흥미롭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 상담자 경험을 더 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에는 관심 없던 시각적 자료 제공 방식이나 PPT 스킬에 흥미가 가고 더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교 수업은 이런 면에서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니 지금 수업을 하느라 힘드신 선생님들도 스스로의 성장과 도전을 위한 기회가 되시길 바란다.